이제 갖다다가 쓸 건데, 자, 첫 번째 유형이 평행선 사이의 거리입니다. 그러면 자, 안 적고 일단 듣고만 해. 자, 두 개의 직선이 이렇게 있는데 얘네들이 평행이야. 그러면 우리가 평행선의 특징이 평행선 사이의 거리는 항상 일정합니다. 그러니까 아무 점에서나 잡아도 한 직선 위에 있는 점에서 점을 하나 아무거나 잡고 그 다음에 마주보고 있는 이 직선에다가 까지의 거리를 구하면 그게 결국은 평행선 사이의 거리니까. 그러니까 아무 점이나 내가 잡고 싶으면 잡으면 돼. 근데 대부분 잡기 쉬운 자리가 이렇게 절편에 해당하는 자리 가져다 쓰면 x가 됐든 y가 됐든 하나는 줄어들 거 아니야. 그러니까 걔네들을 제일 많이 가져다 쓰고, 그 다음에 이 평행선 사이의 거리를 이제 구할 때 우리가 여기서는 뭘 가져다 쓸 거냐면 원점을 이용해 가지고 절편 이용하고 이런 것들 가져다가 쓸 겁니다. 자, 8번 해보면 얘네들이 이미 지금 뭐라고 돼 있어? 평행하다라고 했기 때문에 x의 계수하고 y의 계수의 비는 서로 항상 같겠지. 그래서 아예 평행하면 x의 계수랑 y의 계수를 먼저 일치를 시켜놔. 그래서 여기는 프라임이 안 붙어져 있고 아래에 있는 식도 뭐하고 뭘로 a하고 b로 해서 x의 계수하고 y의 계수를 서로 일치시켜 놓자 그겁니다. 자,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시작을 할 건데, 자, 여기다가 x와 y의 계수를 먼저 일치를 시켜. 자, 일치시켜 놓은 다음에 두 개의 평행한 직선을 이제 그릴 거야. 자, 이제 자, 이렇게 이제 적으면 되고, 자, 두 개의 직선이 하나를 ax 플러스 by 더하기 c는 0의 꼴로 놓고, 또 하나는 ax 더하기 by 더하기 c 프라임은 0의 꼴로 놓고, 그런 다음에 이 두 직선 사이의 거리가 바로 뭐가 되냐? 평행선 사이의 거리야. 자, 그러면 얘네들을 이 한 직선 위에 있는 점을 우리가 뭘로 x1, y1으로 놓는 거야. 둘 중에 하나를 x1, y1으로 놨을 때 한 점이 한 직선 위에 있기 때문에 x1, y1이 저 직선 위에 있기 때문에 ax1 더하기 by1 더하기 c는 0의 꼴로 바뀌죠. 자, 이 직선 ax 플러스 by 더하기 c 위에 있는 직선이 x1, y1이기 때문에 이 x1, y1을 어디다가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이라고 하는 1번 직선이라고 할게. 이 1번 직선에다가 x1하고 y1을 대입을 해서 하나를 만들어 놨어.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ax1과 by1이 누구랑 똑같다? 마이너스 c하고 서로 같아. 그러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식으로 들어가니까 루트 얼마? a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분에 ax1 더하기 by를 뭘로 바꾸게 돼? 마이너스 c로 바꾸게 돼. 그러면 플러스 c 프라임이 되면서 정리하면 결국은 평행선 사이의 거리는 누구랑 똑같다? 루트 a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분에 c 프라임 마이너스 c의 절대값을 구한 것과 같다 라는 거. 됐죠? 자, 평행선 사이의 거리 구하는 겁니다. 자, 평행선 두 개의 직선이 서로 평행이야. 그래서 적어야 돼. 여기는 ax 더하기 by 더하기 c야. 원래는 점에서 직선 사이의 거리가 루트 a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분에 ax1 더하기 by1 더하기 c의 절대값이었는데, 이 점 하나를 x1, 직선 위에 있는 한 점을 x1, y1을 임의로 잡아준 거야. 그럼 이 점이 이 직선이든 둘 중에 어느 직선 하나를 기준 잡으란 얘기야. 그럼 x1, y1을 지나기 때문에 ax1 더하기 y1 더하기 c는 0의 꼴. 여기 첫 번째 직선에다가 대입을 하면 이 직선이 이 점을 지나니까 우리가 아예 ax1과 by1의 값을 구할 수 있다라는 얘기라고. 그러면 걔를 이 직선의 방정식, 아니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구하는 식에다가 뭘 해준 거하고 똑같아. 요 자리에다 대입해 준 거랑 똑같아진 거야. 그러면 결국은 두 개의 직선이 평행이야. 그러면 x의 계수하고 y의 계수는 서로 일치를 시켜주면 되고, 그런 다음에 이 x의 계수하고 y의 계수의 제곱 더하기 제곱한 다음에 누구끼리 뒤에 오는 상수항의 차의 절대값이 결국은 평행선 사이의 거리가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거라고. 자, 이렇게 하면 계산이 조금 빠르니까 기억해 놓고, 아니면
아, 요것도 힘들다 그러면 어쨌든 이거 하나는 기억해놔야지. 임의한 점에서 직선에 이르는 거리 구하는 식은 알아놓고 x절편이나 y절편 아무거나 가져다가 대입시켜서 뭐 해주면 돼. 직선 사이의 거리 구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문제는 이제 공책 보면 9번에 뭐라고 되냐면, 세 점이 주어졌을 때 삼각형의 넓이 구할 거예요. 뭐 사성공식이다 이런 것들 많이 들어봤을 거고, 원래는 좌표 평면에 세 점이 주어지니까 x1, x1, y1이랑 x2, y2, x3, y3 이렇게 세 개의 점이 주어질 건데, 얘네 줄 중에 하나를 원점으로 보냈다고 생각해 봐봐. 하나가 원점이면 계산하기가 훨씬 넓이 구하기가 쉬워져. 그래서 그 세 점으로 이루어져 있는 삼각형을 원점으로 평행이동 시켜가지고 넓이를 구할 거야. 여빈아, 잠깐만요. 자, 그러면, 자, 세 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 원래대로 하면은 이거였어. 어떤 거냐면, 자, 점 A가 x1, y1이고, 점 B가 x2, y2고, 점 C가 x3, y3인데 얘네들을 다 이렇게 숫자로 놓고 풀기보다 이 점 하나를 원점으로 이렇게 평행이동 시키게 되면 얘가 원점으로 움직이면 나머지 애들도 전부 다 그만큼씩 움직여질 거 아니야. 그러지 않을까? 그 점을 이용해 가지고 원점을 지나는 삼각형을 만들어서 넓이 구하는 과정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쓸 거는 그거야. 그래서 자, 적어 보면 자, A좌표를 x1, y1, 그 다음에 점 B의 좌표 x2, y2, 그 다음에 자, 원점 0, 0, 그리고 O에서 A에서 선분 OB에 이 직선 OB에다 내린 수선의 발을 H라고 잡았을 때 자, 요 직선, 0점과 점 B의 좌표를 지나는 이 직선의 방정식이 y는 x2분의 y2 곱하기 x야. 얘가 이 직선의 방정식. 그러면 삼각형 ABC의 넓이, 아니, 삼각형 OAB지. 삼각형 OAB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2분의 1과 선분 OB와 선분 AH가 필요해. 그러면 선분 OB의 길이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니까 그대로 뭐 해주면 돼? x2의 제곱 플러스 y2의 제곱에서 구할 수 있고, 그러면 선분 AH가 높이인데 얘를 우리가 옛날에는 피타고라스 뭐 길이 찾아서 했으면 그게 아니라 좌표 평면이야. 평면좌표고 좌표 평면상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이 점에서 이 직선까지의 거리가 결국은 이 삼각형의 높이의 역할을 하게 된다라는 거. 자, 그러면 해보면, 자, 아까 여기 구해놨잖아. 자, 직선 y는 x2분의 y2 곱하기 x였으니까 정리하면 x2 곱하기 y 마이너스 x 곱하기 y2는 0. 자, 요렇게 바뀔 거고, 자, 점 A 좌표가 어디에 있는 점이냐. 이 직선, 그러면 x1, y1에서 어디까지? 이 직선까지의 거리를 구하기. 자, 그래서 선분 H는 루트 누구로 바뀌어? x2의 제곱 플러스 y2의 제곱분의 얘네들 대입할 거기 때문에 정리시키면 x 자리에다가 x1, y 자리에다가 y1 대입하면 y1 곱하기 x2 마이너스 x1 곱하기 y2의 절대값, 또는 이렇게 어차피 얘네들이 절대값이기 때문에 자, 편한 x2의 제곱 플러스 y2의 제곱분의 x1 곱하기 y2 마이너스 y1 곱하기 x2의 절대값, 이렇게 바로 바꿔서 계산해도 상관없습니다. 절대값이라.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뭘 구하면 된다? 넓이 구하기. 그래서 삼각형 OAB는 따라서 2분의 1
곱하기 루트 밑변을 5b로 하고 있기 때문에 x2의 제곱 플러스 y2의 제곱 곱하기 높이가 선분 AH이기 때문에 그대로 가져다가 정리. 그럼 얘랑 정리.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자 절대값 x1 곱하기 y2 빼기 x2 곱하기 y1. 자 근데 실제로 학교에서 이렇게 쓰라고 제시를 해주면 시험 볼 때 이렇게 써도 돼. 근데 이제 넓이를 구하라고 할 때 뭐 사선 공식은 사용하지 않습니다라든가 이런 걸 주거나 아니면 아예 넓이를 구하시라고 했을 때 이걸 가져다 쓰는 것보다 이걸 쓰려면 저 과정을 모두 다 나타내면 되는데 사선 공식을 한꺼번에 그냥 가져다 쓰지 않고 뭐 해야 되냐면 직선의 방정식도 구해야 되고 그 한 점에서 그 직선까지 거리 구하는 공식까지 다 가져다가 써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객관식의 형태라든가 단답형이 들어가잖아. 그러면 사선공식 갖다 그냥 바로 써도 돼. 특히 이렇게 원점을 지나게 되잖아. 그러면 0,0하고 이렇게 순서대로 좌표를 그냥 순서대로 이렇게 잡았으면 얘는 2분의 1 해가지고 앞에서부터 x좌표, y좌표를 순서대로 나열해 주는 거고 사실은 똑같아. 그리고 제일 앞으로 다시 돌아오게 돼. 그런 다음에 얘가 나오면 자 오른쪽 사선공식이라고 하는 건 오른쪽 방향으로 대각선 방향으로 곱하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0하고 그 다음 곱하는 게 뭐냐면 x1하고 y2야.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방향으로 했으면 왼쪽 방향으로 똑같이 이렇게 곱해줘. 그러면 x2 곱하기 y1 나오는데 얘네들끼리 마지막에 빼주면 돼. 그럼 이 공식하고 결과는 같습니다. 근데 객관식이나 단답형이나 했을 때는 이거 갖다가 그냥 이 사선공식 가져다가 얼른 갖다 쓰면 돼. 답만 우리가 체크하면 되니까. 근데 서술형에서는 함부로 갖다 쓰면 안 되는 거라고 조심하라고. 그 다음에 이제 참고사항으로 3개가 나왔어. 이렇게 나 평행이동까지 할 시간이 없어. 그러면 과정은 똑같습니다. 이렇게 x1부터 앞으로 한번 다시 돌아가 가지고 오른쪽 사선 방향으로 곱해. 이렇게 이따가 또 그리고 얘네들끼리 오른쪽 방향으로 곱한 애들끼리는 오른쪽 방향으로 곱해주고 그 다음에 왼쪽 방향으로 오는 사선 방향으로 오는 애들은 걔네들끼리 또 곱해서 더해. 그래가지고 빼면 끝나. 자 얘는 밑에 있는 예제를 보면서 한번 설명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객관식에서 답 확인할 때 얼른 하면 되지. 뭐 기억, 니은, 디귿, 리을 중에서 옳지 않은 것도 옳은 거 고르라고 하면 얼른 해서 틀린 것과 맞은 거 골라내면 돼. 자 10번입니다. 그러면 봐봐. 3개짜리를 다 가져다 쓰는 것보다 하나가 원점으로 지나가게 되면 계산이 굉장히 쉬워진다는 얘기잖아. 나머지 2개만 갖고 계산하면 되잖아. 그래서 이 하나를 뭐에 대해서 x 그 원점의 방향으로 전부 다 옮겨줘. 그러면 그 옮긴 만큼 같이 따라서 옮겨야 돼, 안 옮겨야 돼? 같이 옮겨야 돼. 그러면 자 4,7은 우리가 뭘로 얘를 0,0으로 바꿔보게. a''으로 바꿔서 그러면 점 B'은 X축으로 마이너스 4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7만큼 간 거기 때문에 얘는 몇 컴마 몇으로 가게 돼? 마이너스 3, 마이너스 6이 될 거고 점 C의 좌표는 X축으로 마이너스 4만큼이니까 4, 마이너스인가? 자 요렇게 바뀌겠죠. 그런 다음에 삼각형 그러면 A', B', C'의 넓이를 구하면 2분의 1 하고 누구랑 하는 거랑 똑같아. 얘가 x1이고 y1이 되고 얘가 x2가 되고 y2가 되니까 서로 얘랑 곱하고 얘랑 곱해서 뭐 해준 거랑 똑같아. 뺀 거랑 똑같아져 버려. 그래서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곱해서 6 빼기 마이너스 6, 마이너스 6하고 4하고 곱해서 마이너스 24. 그런 다음에 계산하니까 그냥 넓이는 얼마? 15하고 나오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얘를 바로 하고 싶다 그러면 사선공식 가져다 쓰면 얘는 평행이동 안 한 상태에서 그대로 11, 85, 47 그대로 가져다가 쓰고 2분의 1 하고 47에 28이 아니라 4일은 4 오른쪽으로 4 그 다음에 5일은 5 87에 56 빼기 왼쪽으로 7일은 7 8일은 8 4, 5, 20 자, 이렇게 하면 금방 답은 어쨌든 내 답이 맞았는지 틀렸는지 정도는 금방 확인할 수 있지. 그럼 9 더하니까 65 빼기 15 하니까 35
그러면 30에서 넓이는 똑같이 15하고 바로 나와.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귀찮더라도 일단 설명이라도 듣게. 이렇게 A, B, C면 A 좌표가 4,7이고 B의 좌표가 1,1이고 점 C의 좌표가 8,5입니다. 그러면 나는 BC를 밑변으로 놓고 싶어. 그럼 첫 번째 선분 BC의 길이 찾는 거야.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이용해서. 그 다음에 BC를 밑변으로 놨으면 A에서 BC까지의 거리가 높이가 될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할 때는 직선 BC의 방정식을 구하는 게 그 다음 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뭐예요? 점 A 좌표 4,7에서 직선 BC까지의 뭘 찾기? 거리 찾기. 그렇게 해가지고 넓이 구해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학교에서 선호하는 거는 이걸 쓰라고 하겠지. 이렇게 표현하라고. 자, 이해됐으면 넘어가고. 자, 마지막 11번입니다. 자, 자초의 방정식이 또 나왔어. 문제에서 말했지. 지난 시간에 자초의 방정식 물어보면 물어보는 점을 반드시 뭘로 놓고 P하고 아니 X, Y로 놓고 그 다음에 조건에 맞는 관계식, 즉 방정식을 만들어 놓자라고 했었어. 그럼 여기서 말하는 거는 가계 이등분선입니다. 가계 이등분선은 언제 배웠냐면 2-1에서 닮음할 때 한번 나오고 그 전에 내심할 때 나오고 직각삼각형이 합동 배울 때 한번 나오고 막 이래. 자, 가계 이등분선이 가지고 있는 특징은 가계 이등분선 위에 있는 점에서부터 이루고 있는 변까지의 거리는 항상 같다야. 자, 그래서 가계 이등분선의 자초의 방정식은 그 성질을 이용해서 문제 풀기. 자, 먼저 만들 거니까 자, 두 직선이 이렇게 있어. 자, 두 직선이 있고 그러면 가계 이등분선은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항상 몇 개? 2개. 예각이 나오면 둔각이 나머지 하나 나와. 그래서 가계 이등분선의 가계 이등분선을 나타내는 자초의 방정식은 하나가 아니라 2개가 나와. 근데 이제 문제에서 뭐 기울기로 제한을 두게 되면 양수냐 음수냐 골라내면 되는 거고 특별한 말 없을 때는 2가지의 경우로 풀어집니다. 2가지로. 자, 가계 이등분선 위에 있는 특징이 뭐다? 가계 이등분선의 특징이 이 가계 이등분선 위에 있는 직선으로부터 두 점까지 각을 이루는 두 변까지의 거리는 항상 같다. 그래서 얘랑 얘랑 같고 얘랑 얘랑 같아서 가계 이등분선 항상 2개가 만들어지는 거. 그럼 문제는 이 가계 이등분선을 물어봤기 때문에 이 위에 있는 한 점을 우리가 뭘로 놓자? X'하고 일단 여기는 구분하기 위해서 Y'으로 먼저 놓습니다. X하고 Y로 놔도 되고. 그러면 이 점으로부터서 이 직선까지 각을 이루는 두 직선까지의 거리는 서로 같겠지. 합동관계가 만들어지고. 자, 이때 수선의 발을 H1과 H2로 놓고 자, 하나는 기울기가 양수고 하나는 기울기가 음수니까 얘는 x 플러스 2y 마이너스 1은 0이고 요 파란색 직선 하나가 2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1은 0이야. 그러면 점 P에서 이 두 직선까지의 거리가 같아. 즉 PH1과 PH2가 서로 같다. 자, 따라서 우리가 뭘 아니까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공식을 알고 있기 때문에 구해보면 루트 2의 제곱 플러스 1분의 1의 제곱분의 절대값하고 2x 프라임 마이너스 y 프라임 마이너스 1의 절대값과 루트 2의 제곱 플러스 1의 절대값 분의 자 x 프라임 더하기 2y 프라임 마이너스 1의 절대값이 서로 같아. 그러면 얘네들이 분모가 양변에 서로 같기 때문에 정리가 되고 결국은 2x 프라임 마이너스 y 프라임 마이너스 1의 절대값과 x 프라임 더하기 2y 프라임 마이너스 1이 서로 같아. 그럼 우리가 절대값이 같다라는 얘기는 부호가 서로 같기도 하지만 부호가 서로 반대인 경우도 있어. 그럼 절대값이 서로 부호가 같다는 얘기는 둘 다 양수거나 둘 다 음수야. 그럴 때는 둘 다 양수가 둘 다 음수인 경우를 싹 쓸 필요 없고 어차피 부호는 같고 부호가 둘 다 음수면 어차피 마이너스하고 부호가 바뀔 거 아니야. 그러면 결국은 똑같아지는 말 다시. 그러니까 첫 번째는 둘 다 부호가 같은 경우니까 2x 프라임 빼기 y 프라임 마이너스 1은 첫 번째는 자 부호가 서로 같은 경우 자 기호 안에 있는 식의 부호가 서로 같을 때입니다. 또는 두 번째는 얘네들의 부호가 서로 반대야. 그러니까 둘 다 부호를 바꾸고 나오면 돼, 안 돼?
둘의 부호가 반대니까 하나는 그대로 빼고 하나만 부호를 반대로 바꿔줘야 돼. 둘 다 부호를 바꿔버리면 의미 없는 일이 돼버리니까 한쪽만 부호를 바꿔줍니다. 그리고 나서 정리. 그래서 자 마지막에 이제 답만 정리할 때 우리가 할 때만 이렇게 쓴 거고 마지막 답 정리할 때는 이제 뭐만 해주면 돼. 우리가 방정식 나타낼 때 저 점 찍고 쓰는 경우가 없잖아. 얘를 일반화 시키는 거야. 그래서 전부 다 뭘로? x하고 y로만 구하면 끝나. 또는 3x 더하기 y-2는 0하고 정리. 그래서 처음부터 그냥 나는 헷갈릴 일이 없을 것 같아. 나 할 수 있어. 그러면 얘를 아예 처음부터 뭐라고 놓고 써도 돼. x, y로 써도 되고 나 조금 자신 없다. 아니면 그냥 그냥 쓰다 보니까 a, b라고 줬어. 뭐라고 잡을지 몰라서 그냥 이 직선 위에 있는 한 점을 a, b라고 놨어. 그러면 어차피 얘가 x값을 의미하는 거 얘가 y를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풀어놓으면 a하고 b에 관한 식으로 나옵니다. 그런 다음에 a, b를 전부 다 뭘로 x하고 y로 바꿔주면 끝나는 거예요. 됐죠? 자, 가계이등분선의 방정식은 안 빠지고 문제 풀다 보면 계속 나올 거야. 어떻게든 나오기 때문에 얘네들 분모가 서로 다르다고 해서 틀릴까? 아니야. 분모가 어떤 거는 여기가 2가 나왔는데 여기가 3이 나올 수도 있어. 그러면 분모의 최소 공배수 양변에 곱하면 개수만 달라질 뿐이고 절대값 기호 풀 때는 둘 다 부호가 같을 때와 반대인 경우로 나눠서 풉니다. 됐죠? 자, 일단 직선의 방정식 개념은 여기까지야. 오늘 여기까지만 정리하기로 하고